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측면에서의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PER, PBR, ROE, ROA 기본적인 지표들이고요. 아마도 저 퍼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퍼가 낮은 기업을 사라, 아니면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을 사라, 아니면 ROE가 높은 기업을 사라, 아니면 ROA가 높은 기업을 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각 정의는 PER은 현재 주가 대비 그 기업의 수익성 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아니면 PBR은 현재 주가 나누기 북밸류를 나눠서 현재 주가 대비 그 기업의 자산가치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내 돈이 얼마가 투여됐을 때 수익을 얼마를 뽑아내느냐. 그리고 ROA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까지 포함을 해서 내 총 자산에 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냐에 대한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부분 수험 대비나 시험 대비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얘가 말하는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PER, 저퍼주를 사라고 하죠. PER 10배의 의미는 아까 공식에서 PER은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만약에 10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변에 EPS를 곱해주면 현재 주가가 10 곱하기 EPS가 됩니다. EPS는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한다면 10년 동안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회사가 벌어주는 돈이 내 현재 주가 투자만큼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수익은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기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계산법이 나오고요. PBR이 1보다 낮다는 의미에 대해서 식은 PBR이 현재 주가 나누기 BPS였는데 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BPS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현재 주가가 1 곱하기 BPS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이 기업의 자산을 싹 다 내다 팔았을 때 현재 주가보단 싸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곧 망해서 이걸 다 팔아버리면 최소한 내가 투자한 주가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고 있는 거랑 이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고 투자를 한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분 워런 버핏입니다. 복리의 마법사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기업인이자 가치주 투자자고 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얻은 것.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재산이 100배 증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의 가치로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달리란 것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거고요. 복리라는 것은 제가 원금을 맡기면 그 원금에 이자가 붙을 것이고 그 이자가 붙은 것에다가 또 이자를 주는 게 복리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을 경우 그리고 금리가 연 5%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이자는 5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또 이자가 5만 원이 나옵니다. 매년 5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 거고요. 복리로 계산을 하면 1년 후에는 이자가 5만 원이 나오고 2년 후에는 이자가 5만 원하고 2,500원이 더 붙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받았던 이자 5만 원에 대해서 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70의 법칙이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복리의 이자율로 어떤 금액의 가치가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터프하게 해가지고 약 70으로 금리를 나눠주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100만 원을 5%의 금리로 예금을 했을 때 약 7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4년이 걸립니다. 14년이 됐을 때 제 자산이 2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70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자산을 M1을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14%의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면 70의 법칙 때문에 70 나누기 14를 하게 되면 5년 후에 자산은 2배로 증식을 하고 10년 뒤에는 4배로 증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5년 후에 자산은 128배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20세부터 14%의 수익률로 이걸 추구해 왔다면 90세에서는 그 20대 자산의 10,000배의 증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간단한 70의 법칙이고요. 저희가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거를 약간 수식으로 또 넘겨받는 겁니다. 간단한 증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인 경우 수익률이, 그리고 자산의 M이 2배가 되는 경우 기간은 70 나누기 R이다에 대해서 증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M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로 이 자리를 붙는 건 1 플러스 R에 N 해 동안 받는 겁니다. 이게 2배 M이 되는 해를 찾는 것이죠. 이때 결국 N을 찾는 게 목표고요. 양변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N 곱하기 로그의 1 플러스 R은 로그 2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N은 로그 2를 로그 1 플러스 R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여기서 로그 2는 0.7이라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 두었다면 이 식은 N이 R분의 70이라는 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서 복리의 법칙인데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단한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여기에서 로그나 M으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고 로그 2가 얼마에 대해서 아직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시다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기사를 찾아보면 주식에 관련 기사를 하면 이런 테마가 나옵니다. 남편이 몰래 주식을 했다가 1억 5천을 날렸대요. 사이즈를 보시면 돼요. 1억 5천 정도 주식을 하면 날리는구나. 그리고 이거 오징어 게임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이게 오징어 게임 1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기훈이 형하고 그 동네 동생인 조상우 씨랑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해서 조상우 씨가 60억의 손실을 보고 오징어 게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 멘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선물을 했길래 60억짜리를 했느냐라는 테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선물 옵션에 대한 파인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을 하면 1억 5천 정도 날리는 거고요. 보통 선물을 잘못 건드리면 뭐 한 60억 정도에서 오징어 게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사례로 굉장히 많이 삼는 건데요. 베어링 사태입니다. 주인공은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은행에서 옵션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베어링 은행을 파산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은행이 1파운드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주식, 선물, 파인 상품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대부분 주식은 잘 모르는 상태 투자를 하다 망하는 케이스고요. 선물은 훨씬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망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투자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손실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경영경제 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둘씩 쌓아본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까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